그런데 여기에서 이재성의 다음 움직임이 재밌었는데요. 최전방으로 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휙 하고 돌려서 측면으로 가담을 해버립니다. 여기가 미국 수비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지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함께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잘한 거냐? 아니면 미국이 못한 거냐? 저는 둘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공격 전술을 간략하게 다뤄보자면 기존과는 다르게 3백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3-4-2-1 포메이션에 가까웠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왼쪽에서의 전진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할 때 왼쪽 센터백인 김주성이 거의 측면까지 붙으면서 센터백이 아니라 사이드백에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왼쪽 윙백인 이태석은 거의 윙포워드처럼 올라갈 수가 있었고 왼쪽 공미인 이재성은 오롯이 중앙 위주로만 움직일 수가 있게 됐죠. 여기에서 김민재와 이태석 사이에 누군가가 필요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왼쪽 중미인 백승호가 이렇게 잠깐 내려와서 공간을 채워주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이렇듯 좌우측 센터백이 공격을 할 때 보이는 모습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왼쪽의 숫자가 많은 형태를 띄었고 자연스럽게 왼쪽에서의 공격 작업이 주가 되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컨셉을 보면 꽤 합리적이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이게 잘 통했었는데 그럼에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기 장면을 보면 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김민재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 센터백인 김주성이 거의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측면 수비수처럼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해서 왼쪽 중미인 백승호가 잠깐 이렇게 내려온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수비를 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4-4-2에 가까운 형태를 세웠지만 지금은 4-2-3-1에 가까운 모습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김민재는 왼쪽에 내려온 백승호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겪게 되는 선수는 이 오른쪽 윙어입니다. 백승호와 김주성이라는 두 명을 혼자서 담당하게 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시원스럽게 김주성을 버리고 백승호한테 붙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김주성한테는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됐습니다. 오른쪽 중미와 오른쪽 풀백은 각자 이재성과 이태석을 마크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김주성한테 붙으러 가기가 어려웠죠. 심지어 이재성은 자기한테 달라고 확 하고 내려가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중미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백승호가 쉽게 김주성한테 넘길 수가 있게 됐고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쭉쭉 직접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처에 다른 선수들이 모두 각자의 마크맨들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되게 편안하게 볼을 몰고 전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드디어 오른쪽 중미가 행동을 하나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진하는 이재성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재성이 이제 아예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뒤에 있는 센터백이 담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성의 다음 움직임이 재밌었는데요. 최전방으로 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휙 하고 돌려서 측면으로 가담을 해버립니다. 여기가 미국 수비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지점이었어요. 아까 오른쪽 중미가 손짓을 통해서 이재성의 마크를 센터백이 담당하라고 했죠. 위치상 그건 이 오른쪽 센터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성이 갑자기 이렇게 측면으로 휙 하고 빠져버리니까 그 마크맨인 센터백도 순간적으로 끌려 올라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최종 수비 라인이 흐트러지게 되었거든요. 일단 이 오른쪽 센터백도 저기까지 이탈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이 정도 위치까지만 올라오다 말았고 오른쪽 중미는 오른쪽 중미대로 이재성의 마크를 센터백한테 넘겼었기 때문에 이재성을 따라가지 않아서 아까의 김주성에 이어서 이번에 볼을 건네받은 이재성까지도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유를 잡은 채 볼을 잡았다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기가 편하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손흥민이 아까 발생된 균열 지점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여유가 있는 이재성은 손짓까지 해가며 침투하는 손흥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으로 찔러줄 수가 있게 됐죠. 이걸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볼은 사실 왼쪽 센터백이 되어야 하지만 이 왼쪽 센터백인 팀림은 전성기 시절에도 발이 느린 수비수로 정평이 나 있었고 지금은 나이까지 37살로 엄청 많기 때문에 침투에
아이콘과 같은 손흥민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손흥민에게 이렇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이 약간 왼쪽으로 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오른쪽 센터백이 후다닥 달려와서 최소한 슈팅 각도라도 없애려고 해봤는데 사실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예 슬라이딩까지 해가면서 막으려고 했죠. 손흥민의 위치가 왼쪽으로 쳐졌으니까 사실 오른발로 감아차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까지 해가며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이 이걸 각도도 거의 나오지 않는 왼발로 처리했고 그렇게 해도 넣을 수가 있는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따라서 요소요소마다 노마크맨 상태로 공간을 확보한 선수들이 생겼고 그를 통해 최종 전기까지 이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어냈다는 점은 맞지만 장면을 돌이켜보면은 왜 다른 시각이 공존하는지도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이 장면부터가 그랬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백승호를 순간적으로 내리고 김주성을 측면에 추가 가담시켰다는 점은 최초 빌드업이 풀린 핵심적인 요인이었어요. 다만 그걸 우리가 노렸다고는 해도 미국의 오른쪽 윙어가 이렇게 붙어선 안 됐죠. 최소한 김주성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갔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방 선수들의 수비 스탠스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백승호가 직접 찔러주기가 어려웠겠죠. 애초에 이재성이 이렇게 슥 하고 내려온 것도 이걸 타파하기 위한 겁니다. 측면을 향한 패스길이 막힐 경우 중앙으로 찌를 수밖에 없는데 이재성이 오른쪽 중미보다 뒤에 있으면 이걸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원터치로 김주성한테 넘겨주자. 그게 이재성의 계산이었겠죠. 물론 미국의 오른쪽 윙어가 알아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조차 없었지만 말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윙어가 그렇게 측면을 횡하고 내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걸 봤으면 후다닥 내려와서 여기에 가담을 해줘야지. 김주성이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편인데도 여기에 가담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일단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 공격진 전반적으로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이날 양 팀의 가장 크게 차이가 드러난 지점은 아주 명확하게 전방 공격진의 수비에 대한 성실함이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앞에서 그냥 공격만 하고 싶어하는 애들 모임 같았어요. 둘째로 그렇게 전방이 무너지게 된 이후에 중원과 후방의 대처에도 아쉬움이 있었죠. 여기서 오른쪽 중미가 이재성을 맡겨놨으면 그대로 맡김과 동시에 자신은 김주성한테 붙든가 했어야 되는데 정작 김주성은커녕 이재성이 측면까지 쭉 하고 빠지는 걸 보고 있음에도 이걸 내버려 둠으로써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볼을 주는 사람도 방해하지 못했고 볼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마크까지 놓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실 대표팀 경기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미국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생된 공간들을 통해서 좋은 전개를 보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 자체를 굳이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